기초생활수급자면서 중증장애인인데 차량을 2대나 보유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장애인 차량 1대와 생업용 차량 1대, 총 2대까지 보유가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엔 까다로운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분이 차량 2대를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가구의 차량 보유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쉽게 말해 기존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차량 2대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와 생업용 자동차 또는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1대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김소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입니다. 현재 소나타 1대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생업을 위해 1톤 트럭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나타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차량의 가액은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문제는 추가로 구매하려는 트럭이에요. 1톤 트럭의 배기량은 대부분 2497cc입니다. 이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아야만 소나타와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먼저 차량 종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특수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1톤 트럭은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생업용 인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차량 종류만 맞다고 끝이 아닙니다. 담당 복지사가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해요. 그 화물차가 왜 필요한지, 생업용으로서 정말 필요한지, 그 차량으로 실제 생계를 꾸려가는지, 월소득이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소득 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차량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2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50%를 추가 공제하여 생계급여가 감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럭으로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다시 빼서 실제로는 4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 산정 방식도 중요해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인 소나타는 차량 가액이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만 생업용으로 인정받은 트럭은 차량 가액의 일부가 일반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재산액에서 차감한 후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소담 씨가 1000만 원 상당의 1톤 트럭을 생업용으로 인정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기본 재산액은 7,700만 원이니까 트럭 가액 1000만 원은 기본 재산액 범위 내에 있어서 실제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소나타를 처분하고 트럭 1대만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트럭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여야 하고 등록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장애인 본인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어야 해요. 그럼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이나 군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주민센터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생업계획과 예상소득을 설명하고 필요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소담 씨는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현재 소나타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화물 운반업을 시작하려고 1톤 트럭 구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트럭은 생업용 자동차로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생업용 인정을 받으려면 화물 운반을 통한 구체적인 소득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실제로 그 소득이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공제 방식에 따라 생계급여가 조정됩니다. 만약 월 8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20만 원 기본 공제 후 남은 60만 원의 50%인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실제로는 3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돼요.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생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득 파악도 철저해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우 동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하기도 해요. 차량 2대 보유와 관련해서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어요. 가구 특성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와 생업용 자동차 또는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총 2대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필요성과 소득 발생 가능성이에요. 단순히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생업을 위해 필요하고 그를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도 복잡해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는 월 100%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차량 2대 보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업용 인정을 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그에 따른 소득 산정으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담당 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생업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차량을 처분할 때도 미리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복지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 비슷한 상황에서 차량 구매를 고민해보신 분들이나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